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의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 날 동안 목감기로 인하여서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참 많이 아쉬웠고요. 특히나 제가 여러분께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본 1부에서는 옛날 제가 식당을 운영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 상황과 그때의 식당은 조금 운영 방식에서 다르기도 하고, 또 특히나 배달이 분리돼 가지고 앱에서 배달하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어서 도움이 될는지 그거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어떤 창업을 하기 전에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참 아주 망하기 좋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식당 창업을 2000년이 오기 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1998년경이던가요? 그때 외환 위기 때에 그때 바로 그 전에 식당 창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때는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좀 상황은 다르지만은 지금 그래도 좀 참고가 되었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했었는데요. 체인점이라고 그러죠. 그때 식당 브랜드 명은 맛사랑이었습니다. 주 품목은 돈가스이었고요. 돈가스. 그리고 돈가스 외에도 여러 가지 김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찌개까지 이렇게 다 취급을 했었죠. 제가 식당을 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저는 아내가 참 신체적으로 많이 허약했습니다.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또 밥맛이 자꾸 없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어느 날 제가 식당을 갔었는데, 대전에 어떤 식당을 갔었는데, 거기 식당이 신포만두점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신포만두라고 하는 브랜드 명을 가져가는 체인점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아마 분식류를 주로 해가지고 만두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아내가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식점을 하면은, 이런 체인점을 하면은 아내가 잘 먹겠구나.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겠거니 하고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멀지 않아서 큰 아주 판단 미스였다는 거, 아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서 가게가 잘 안 되고 소위 망해서 나갔기 때문에 좋았던 것보다는 전부 다 나빴던 점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돈가스 위주로 하는 식당은 그래도 돈가스가 양식이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양풍으로, 그러니까 위에 풍차도 돌아가고 옆에 무늬도 오묘하게 넣고 이래가지고 매장은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인테리어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오시는 손님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받지를 않았고요. 주로 배달 위주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테리어를 잘 하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식당 체인점주가 인테리어 사업에서도 상당히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점을 얘기했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체인점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권리금을 받아먹고 그런 인테리어 비용은 다 이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얼마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때 인테리어 비용이 아마 평당 제 기억에는 한 2천만 원 하지 않았나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 기억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요. 처음에 뭐 몇 끼,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님도 많이 왔습니다. 오고 이제 그 밥을 아내가 잘 먹었지요. 잘 먹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와 아내 2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알바생들을 한 2명, 3명 이렇게 쓰고,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는 오토바이 배달 알바생들을 한 2명 쓰고, 저는 이제 많은 주문이 있으면은 차로 배달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그 식당이라는 것이 배달 위주로 했는데, 그 제품은 반제품이 들어왔었어요. 큰 냉장고를 하나 두고서 뭐 돈가스면 돈가스, 찌개류면 찌개류, 이런 것이 반제품, 그러니까 이제 절반은 가공을 해가지고 식당에서 뜨거운 물에 그것을 이제 데우고 끓이고 해서 기본 반찬에서 포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프랜차이즈점 그쪽에서 배달통까지, 밥그릇까지 전부 다 일체를 다 구비해 주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는 상당한 가맹비를 내야죠. 그렇게 했었는데, 첫째 그 알바생들 구하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알바생들을 구할 때에 원동기 면허증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대 초, 뭐 10대 후반 고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원동기 면허가 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못 구하니까 어차피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원동기 면허 없는 무면허자들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이 무사히 이제 운행이 됐을 때는 다행인데, 사고가 나면은 무면허 이제 채용으로 인해 가지고 식당 업주가 굉장히 많은 벌금을 이제 부과받게 되죠. 뭐 심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도 맞아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바생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또 술을 먹고서 자기들끼리 싸움도 하고, 술을 먹고서 이튿날 출근을 안 해요. 출근을 안 하면은 그날 따라서 또 주문은 왜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주문을 제대로 다 소화해내질 못하죠. 그날은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고객들도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또 그 다음에 알바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대부분은 그래도 착한 친구들이 많은데, 개 중에는 그 돈주머니까지, 오토바이까지 타고서 그냥 도망을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찾는다 그래도 이미 뭐 오토바이라든지 돈은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요. 그 친구들은 미미한 처벌이나 아니면은 미성년자로 인해 가지고 또 처벌이 그렇게 면제되는 수도 있었고, 그런 참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애로점이라고 그러면은 그 술 먹고 이제 그 행패에 부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여기서는 술 먹을 장소가 아닌데 뭐 구태여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면은 그날이 참 힘이 드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우리 그 체인점은 맛사랑이라는 그 로고 마크가 박힌 밥그릇이 있었는데요. 그릇이 참 예뻤어요. 돈가스 그릇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돌솥 비빔밥 그 뚝배기 같은 종류는 굉장히 뚝배기가 고급스러워야 됩니다. 강한 열에도 견딜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면은 그런 예쁜 그릇들을 밥 먹고 식사하고 난 뒤에 우리도 그릇을 수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수거를 하러 가면은 그릇을 내놓질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는 거죠. 그럼 뭐 꼼짝없이 또 우리는 또 그릇을 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특히나 눈이나 비 오고 이런 날은 훨씬 주문량이 많이 밀려듭니다. 밖에 나오니까 귀찮으니까. 그러면 눈 비가 올 때는 오토바이가 길에 미끄럽죠. 미끄러우면 사고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특히나 그 눈이 올 때는 밥그릇을 이제 밖에다 내놓으면은 눈이 쌓이면은 밥그릇이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수거를 못 합니다. 이튿날이나 그 이튿날이나 눈이 오고 난 뒤에, 아니, 녹고 난 뒤에 이제 밥그릇 수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외부인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밥그릇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힘들었던 게 식당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밥통에, 소위 그 철밥통이라 그러죠. 아니, 철가방이라 그러죠. 철가방에다가 음식을 넣어갖고 배달을 가면은 조금 늦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주문이 많이 쌓이면은. 늦으면은 기다리다가 그 충청도 분들이 저는 대전에서 그 식당을 했습니다. 충청도 분들이 면전에서는 화를 안 내요. 면전에서는 화를 안 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되슈, 되슈, 네. 되슈 하는 건 굉장히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음식은 갖고 와야 됩니다. 충청도 분들이 한번 삐지면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 뒤로 주문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뭐 충청도 분들뿐이 아니라 음식 식사 주문하고 난 뒤에 빨리 안 오면 화가 나지요.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배달할 때에 주로 이제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래 배달을 하면은 주로 아파트촌이 많습니다. 배달지가. 그때 학교 애기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나 등하교 시간이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오토바이 세워두고 올라가면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날은 또 그런 일이 뭐 2번, 3번 발생을 하면은 배달에 차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제가 그 가슴이 아픈 것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아내의 건강 때문에 식당 그 창업을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아내가 식당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도와주시는 그 아주머니 한 2분하고 이렇게 이제 3명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은 여름에는 무지하게 덥습니다. 뭐 에어컨을 아무리 켜놔도 그 화구, 가스불 올라오는 그 화구가 여러 개 되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덥지요. 그러면 아내가 그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다음에 주인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죠. 쌓이면은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내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요즘은 배달을 시키면은 일단 식당에서는 요리만 해내고 그 다음에 배달하는 배달 앱 업체가 있잖아요. 그럼 배달은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스트레스는 안 쌀 것 같아요. 식당 주인이 직접 배달원 고용하고 배달하고 이러면은 진짜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식당 요리하는 분이 요리해가지고 거기 종업원이 또 포장을 해야죠. 반찬 그릇은 미리 챙겨 놓는다 하더라도 철가방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배달을 또 그 직원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늦게 가면 늦게 가져왔다고 추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참 그 요금 받기도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배달하는 배달 앱하고 그 다음에 또 요리하는 식당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서로 그런 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적게 쌓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배달하는 그런 양식도 달라졌고요. 많이 이제 식당이 그때하고는 틀려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참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식당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수인계시에 저도 어떤 분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아마 그 제가 하던 식당을 받아가신 그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인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 된다,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인계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한테 이제 인계를 할 때에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요. 그 다음에 많이 주문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인수자가 보는 앞에서 굉장히 주문이 많은 것처럼, 손님이 많은 것처럼 매출도 가짜로 좀 올리고요. 많이 속입니다. 속여요. 쉽게 말하면 머리수를 불린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요즘도 그렇지 않을까요? 많이 고려를 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해보니까 식당업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남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 그것이 한 60%, 70%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산하고 인건비 빼고 뭐 모든 걸 다 빼면은 뒤로는 남는 게 참 별로가 없더라고요. 근데 식당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요즘은 배달하고 요리하고 분리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옛날엔 전부 다 같이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와중에 가뜩이나 또 힘들었던 것은 그 당시에 IMF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뭐 돈가스도 양식이라 그래가지고 서양 음식은 안 사 먹는다. 예, 우리가 왜냐하면은 외환 보유고가 거의 없었거든요. 달러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 그 양식, 돈가스라고 양식이라 그래가지고 딴 것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이래저래 이제 힘들었죠. 그 전에 이제 충청도 분들, 그 제가 대전에서 했는데 대전 분들은 전부 다 표준말 쓰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전부 다 표준말이었어요. 서울말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또 아니면은 대전 분들 아니고 뭐 청양, 예산, 당진 뭐 그쪽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은 사투리를 좀 쓰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충청도 사투리, 그런 요즘 모험 또 재밌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도 많이 지고 참 여러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홍수가 났을 때에 서울에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유머가 인터넷에 떠돌더라고요. 예, 어떤 유머냐면은 택시기사가 충청도 분이었는데 승객이 이제 택시를 탔대요. 그래서 택시가 홍수가 나가지고 그 배수가 잘 안 됐던 모양이죠. 택시가 물에 그냥 절반은 떠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충청도 분인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몰라? 이게 시방 택시요 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제 승객들이 내리면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시방 나보고 기사를 하시오? 기사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선장님이라고 그래요. 예, 이랬다는 충청도식 유머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식당에 제가 그 사실 목감기로 인해 가지고 별로 준비가 없어 가지고 좀 내용이 부실합니까? 부실한 것도 같습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한번 알차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그 경제 상식을 제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IMF 외환 위기다 이래 가지고 제가 안 돼 가지고 그때 알았던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요거 상식인데 잘들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들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환율을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환율이라는 것은 미국 돈 1달러 아니면 우리 돈 얼마를 가지고 미국 돈 1달러하고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이 환율입니다. 지금은 환율이 1,400원 정도 되는가요? 예, 그러면 1달러 가지고 우리나라 돈 1,400원하고 우리나라 1,400원 가지고 1달러를 살 수 있다, 교환할 수 있다. 환자가 교환하다, 예, 바꾸다, 교환하다, 예,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가진 환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환율이 높다고 할 때는 우리 돈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환율이 높다고 그러면은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는 줄 그렇게들 많이 착각들을 하세요. 잘못 알고들 계신데, 환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1달러에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200원 할 때보다가 1달러에 1,400원 할 때가 환율이 높은 거예요. 1대 1,200보다가 1대 1,400이 환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돈 1,400원을 줘야 1달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우리 돈 1,200원 가지고 1달러를 바꿀 수 있을 때보다 1,400원이 환율은 높지만은 우리 돈 가치, 원화 가치, 통화 가치라고 그러죠.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환율이 높을 때는 수출은 잘 됩니다. 수출은 잘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는 우리나라에서 나질 않으니까 뭐 우리 핸드폰을 하나 팔다고 칩시다.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팔았는데 가면은 1달러를 받습니다. 근데 환율이 높을 때는 그 1달러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돈이 1,400원이 되는 겁니다. 환율이 낮을 때는 1달러를 받아갖고 오면 1,2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거는 기를 쓰고 팔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1달러를 가지고 핸드폰을 옛날에는 한 개를 못 샀는데 환율이 높으면은 그 나라 달러 가치가 높으면은 1달러를 가지고 핸드폰을 한 개 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환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는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면은 당장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요즘 보면은 특히나 그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거리를 많이 수입을 해 들어옵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엄청나게 수입을 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다 수입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그 돈을 지불할 때에 우리나라 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가지고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좋을 때는 우리나라 돈을 조금만 줘도 되지만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환율이 높을 때는 우리나라 돈을 많이 지불하고 갖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집니다. 물가가 비싸져요. 지금 현재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으면은 수출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 들어오는 물가는 굉장히 비싸집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수출이 잘 되면은, 기업이 잘 되면은 법인세,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복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배분을 하겠죠. 그거는 시일이 좀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환율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없으면은 물가는 당장 비싸집니다. 요즘이 그런 이치죠. 요즘 환율이 높습니다. 옛날 뭐 1,200원,
1,400원, 그때 환율 보다가 지금 1,400원 할 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그래서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으면 수출이 잘 된다고 우리가 좋아할 게 없습니다. 사실 수출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들어오는 물가도 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환율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IMF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국제통화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외환 보유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달러 보유가 없는 겁니다. 달러 보유가 없는 이유는 뭐 기업들이 장사를 잘못한다거나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외국 자본들이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비상시에 외국에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달러로 지불해야 되는데 달러 우리가 보유한 보유고가 없다는 거죠. 이래 되면은 국가가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외환 위기 때에 IMF, 거기서 이제 구제 금융을 받았죠.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예, 돈을 빌리면은 단순히 그네들이 이자만 받아가면 좋은데, 우리가 구제 금융을 받을 때는 IMF에서 우리나라를 일부분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력에 아니면 신용도에 큰 손실이 오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금모으기를 했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통화라는 것은 기축통화이지 않습니까? 기축통화라는 건 기초가 되고 축이 되는 그 통화가 기축통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죠. 준기축통화는 중국 위안화, 엔화, 그 다음에 프랑화, 뭐 유로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금이라는 것은 그와는 무관하게 금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를 가도 기축통화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은 아무리 지불해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외국에 수출을 했었죠. 그래서 달러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를 꾀하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금융에서 벗어났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내용이 좋은 내용이 되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림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채널 방송을 해가지고 돈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물론 뭐 돈이 되면 좋겠지만 저는 바라지도 않고 제 어떤 나이에 바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덥습니다. 예, 무더위 돌아오는 또 가을에는 서늘할 겁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덥지만은 여러분 시원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